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1월 26일 금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월말 경마예요. 월말 경마이고 지난주에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조금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더욱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번 주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나 이제 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새로운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UCC 방송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2018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크고 젊은 친구들이에요. 젊은 친구들인데 저도 이제 그 친구들한테 좀 배울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친구들은 이제 저한테 배울 게 이제 뭐라 그럴까? 노련함이라고 할까? 오래됐으니까 제가 전문가 생활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런 거 좀 배우고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의 열정과 패기를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잘 매치가 된다면 아주 조화가 잘 돼가지고 좋은 방송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친구들도 상당히 열정 있는 친구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토피아라는 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앞으로 좀 오랫동안 좀 찍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강타의 시도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아니면 다음 주를 끝으로 제가 혼자 하는 방송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혼자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오래 했잖아요. 이제 식상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부터 이제 고배당이 빵빵 터졌는데 지지난주에는 부산제 11경주 A급 승부처에서 5번 초강에 인더백을 강력하게 때려서 388.7배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고 토요경마에서는 영아마리랑을 놓고서 또 때려가지고 90.2배를 또 적중에 성공을 했고 이번 주 지난주에는 이제 금요경마에서 제주교차 2경주 첫 번째 승부처에서 앵커링의 새벽비 복승시 13.2배 쌍승시 17.8배 또 부산 5경주에서 1차 메인 승부처를 백만도리의 4번 코어브레이드 복승 12.8배 쌍승 31.3배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부산 6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였는데 중배당 단통 적중을 했습니다. 자, 6번 늘 푸른 드래곤의 11번 댕이바이트 복승 15.3배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토요경마에서는 또 웰빙조이라는 마피를 강력하게 승부를 해가지고 96.1배 제대로 된 고배당 적중을 1차 메인 승부처에서 토요경마에서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일요경마에서도 부산교차 3경주에서 A급 첫 번째 승부처에서 전승식 쇼돌이 단통 적중을 하면서 11번 다이나믹 루키 9번 시간의지에 1번 드림질주까지 그래서 복승 25.1배 쌍승 73.6배 3복승 44.8배 3쌍승 368.9배 총계가 512.4배 이거 쪼로로 맞춰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해도 저는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쇼돌이 적중은 분명 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나름 잘했습니다. 잘했고 이번 주에 더 잘할 겁니다. 조금 뭐랄까 적중수가 조금 모자랐고 집중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 흠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 집중 쪽에 포인트를 둬서 다적중에도 한번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요. 월말 경마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반부, 중반부는 안정적인 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후반부, 중후반부 쪽에 가서 아주 그냥 배당이 살벌하게 터질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 맞춰야 돼요. 중후반부 쪽에서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상황을 한번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소한 한 2개 정도를 걸치고 오전장에 또 중반부까지 한 3, 4개를 맞추고 가고 그래서 한 6개나 7개를 맞춰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작전으로 임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다적중에도 좀 신경을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가지고 강타와 함께 멋진 대승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잡설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100년 시대입니다. 아주 센 말은 아닙니다. 아주 센 말은 아닌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줬고 여전히 안정되고 우수한 추임력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7번 100년 시대는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쪽 게이트에 2번 감동의 순간이라 마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도 10월 달에 뛰고서 공백기를 갖고 있어요. 15주 만에 출전을 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벗었어요. 아, 이게 이제 눈이 나빠지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먼 데가 안 보이니까 먼 데를 잡고서 이거를 한 거니까 이래서 나이 먹으면 뭘 써야 돼요? 돋보기를 써야 돼. 그런데 이게 벌써 돋보기 쓸 나이가 됐는지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슬픈 현실입니다. 오통제라 언제 이렇게 나이는 먹었는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2번 감동의 순간은 어쨌든 배팅권에 가져가고요. 5번 댄싱베타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충분히 1경주에서 선전을 할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요령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이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이번 주에는 좀 빵빠레를 많이 불러 제껴야 되는데 그 예상하는 중에 빵빠레를 빵빠라밤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맞췄다고 그냥 한번 떠들어내야 되는데 한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래간만에 추천을 드리는 마필입니다. 8번 절대적이나 마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가장 출중하고 직접전에 기복을 좀 보였는데 지난번에 다시 한번 경주력을 끌어내고 강자들 틈에서 경주력을 끌어내고도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나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앞장을 나갈 놈은 3번 사소치대 정도가 앞장을 나갈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좀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가 않은 것이 근간에 연속 3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계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기에는 2%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 이제 4번 미래대전도 기본적으로 빠르고요. 7번 아라장군도 빠르기 때문에 상당한 견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두권보다는 아무래도 정말 뚝심형 마필들에게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편성으로만 놓고 본다면 8번 절대적인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세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8번 절대적인 후차권은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은 갖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종반 뚝심의 마필들이 그만큼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한 4마리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1경주는 배당에 상관없이 중배당 단통, 고배당 단통까지 연결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준비의 승부처라는 점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한번 때려본다. 자, 핵심은 앞선보다는 선임 내지는 취입형 마필들이 득세할 가능성 쪽에 포인트를 맞춘다는 점이 제주교차 1경주의 준메인 승부처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추락감의 곱착 접전 양상의 구도다. 자, 2번 유성 스피드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선취인 여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상당히 출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번 유성 스피드는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 여기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3번 신비한 별이라는 마필인데, 요게 이제 500다마가 넘는 체구가 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데뷔전 시 양호한 순발력을 보여줬거든요. 이 얘기는 이번 경기에서는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뷔 후 두 번의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파워감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3번 신비한 별은 어찌됐든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성을 늘리려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산 이경주. 자, 다음은 제주개차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1번 당대 일마가 이번에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왜 그러냐? 지난번 경주 때 입상 자체가 경주력에 자기 능력을 100으로 봤을 때 50만 갖고서 입상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나머지 50이란 부분에 대한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분석을 해본 결과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이번에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1번 당대 일마라는 마필은 직접 남은 50%의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다. 고로 1번 당대 일마는 강력한 대가리급으로 또 한 번 노려볼 수도 있다.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은 마필이니까요. 1번 당대 일마는 세게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 리듬이란 마필인데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4번 리듬이 과연 이소연 등짝으로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선행만 간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리듬까지도 어찌됐든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라는 것이 사실상 뭐라 그럴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요즘같이 소수 경마가 각광을 받는 거는 제가 전문가 생활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옛날에는 정보 쪽으로 하는 친구들이 거의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런 쪽에 경마를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선호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저는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이제 다른 이제 뭔가 새로운 제가 하는 게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라든지 지금 이제 조교, 복귀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쪽에 뭔가 서강이 비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보가 각광을 받는 경마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경마고 일찍 폐망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마를 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뭐 새로운 분야가 각광받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10번 엄지척이란 마필입니다. 사실상 이제 지난번에 4착을 차지했지만 그 이전에 2착을 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뭐 크게 뭐 이렇게 돋보이는 능력은 아닌데 선취력을 모두 고르게 경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인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선입도 가능하고 종반 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입천성에서는 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마필이라 10번 엄지척은 필히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죠. 자, 여기서 이제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통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여부만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경주일 정도로 첫 번째 승부처는 제대로 된 단통이 메이드가 되어 있는 경주다. 고로 이번 경주를 배팅 자금을 만드는데 총력전을 펼쳐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개차 3경주입니다. 최고 부중을 달고 있는 마필이 1번 최대 공약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동부여건인데 두 마필 모두가 이태용 마방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1번보다는 6번이 근간의 흐름은 조금 더 낫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번 쪽이 지난번 경주 때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입상을 해서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서 이번에 한 번 더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 6번 동부여건이 이번에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7번 한라정복도 지난번 경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이전에 선행을 갔을 때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예, 선입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선행 시에 뺐었는데 이번에 이제 1번 최대 공약수가 안쪽에 버티고 있어서 이놈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7번 한라정복이 선입 내지는 종반뚝심도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7번 한라정복까지는 읽어줘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 이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상마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자, 6번 파이널 에너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행검사 2회에 걸쳐 통과를 했을 때 당시만 해도 큰 능력이 있지 않는데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고 거의 뭐 입상에 성공을 할 뻔했던 정도로 상당한 이 선임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전개상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6번 파이널 에너지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배팅군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 이변이 가능한 마필은 외곽 게이트의 12번 텍사스 시대라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경주가 취소가 되고 지난번 경주 때 출전을 했는데 사실상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었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시 뭔가 새로운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텍사스 시대까지는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이 경주는 꼭 마치고 가야 됩니다. 뭐 큰 배당을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9번 송광창갑니다. 요즘 이제 전현준이가 군대를 갔다 와서 한동안 또 좀 잘 가는 거 싶더니만 요즘 또 인기바이 기승을 하면 또 자바이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 요걸 살벌하게 먹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도 이제 계속적으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다가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꼬꾸라졌죠. 꼬꾸라지면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득세의 가능성이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속 강하겠다는 힘의 비축을 안고 있고 패턴적으로도 선취전보도 동반 급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9번 송광창가는 이번 편성에서 부족은 높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어찌됐든 배팅군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는데 보병만을 단통으로 때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경주는 중배당 단통,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적중은 기본이고 중배당 단통도 제대로 적중이 가능한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나름 충막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충막감으로서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8번 에어블레이드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이제 주행검사 때는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데뷔전 시 선취인연보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19종 마방의 마필들은 주행검사보다는 주행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마필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교를 실시해가지고 데뷔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19조 마방의 주행검사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마필의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데미전을 치르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마방이기 때문에 의외로 데미전 시 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항상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경주만은 경주에 의해서 이 능력이 성장하는 것이지 조교로 인해서 능력이 성장하는 건 아니야. 물론 조교에 의해서 마필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마필 자체의 능력은 무조건 경주에 의해서 능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곧 경주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9점 마방은 그런 패턴 자체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최고의 마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9점 마방이 최고의 마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이제 10번 마법의 질주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데뷔전에서는 우수한 추임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는 양호한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바닥을 때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패턴 자체는 굉장히 좋고 또 파워감도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이라 10번 마법의 질주는 이번 교시 다것으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 제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도 언뜻 보면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 같지만 1번 보나골이라든지 2번 에이스 빅토리라든지 외곽의 12번 국파크와 같은 마필들이 전개상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들 마필들이 상대를 압도할 만한 그런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거리는 1600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7번 KO 바람이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이 하강을 하면서 제가 추천을 안 드렸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당시에 서라벌 돌풍에 6번 소중한 인연을 999로 단통을 때렸는데 당시에 누가 고춧가루를 뿌렸어? 보나거리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야, 근데 보나거리 지금 패턴을 보니까 야, 도저히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네. 야, 이번엔 안 보고 싶습니다. 뭐 보나걸. 지난번에 거의 초능력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강타의 막권을 깬 고배당 단통 막권을 깬 마필인데 이번엔 안 보고 싶어요. 당시에 그때 거의 맞췄는 줄 알고 완전히 마태에 갔어요 그때. 진짜 그럴 때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7번 KO 바람이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으니까 이번엔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고, 자, 여기 9번 아이마들도 역시나 지난번 교시 살포시 조정을 거치면서 4착을 차지했는데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단통은 7번 KO 바람에 9번 아이마들 요 막권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막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제 7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과 1차 메인 승부처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날씨가 겁나게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움츠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다가 감기 걸렸습니다. 와, 너무 추워요. 이럴 때 운동도 하면 안 돼. 제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저녁에 운동을 하려고 항상 한 7시나 8시쯤에 이렇게 제가 평천 아크로타워에 살아요. 아크로타워로 이제 이 사무실을 겸 이렇게 옮겨놨어. 왜냐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무실 겸 쓰고 있고, 지금 여기가 바로 아크로타워인데 그 앞에 이제 공원을 걷거든요. 제가 밤에 좀 뛰거나 이제 사람이 없으면 좀 뛰고 걷고 그래요. 소화가 안 되니까 운동을 하려고. 와, 근데 뭐 보통 추운 게 아니야. 감기 걸려다 죽을 뻔했어. 어제 나갔다가. 와, 겁나게 춥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런 운동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뒤질 뻔했습니다. 완전히 뭐 운동한다고 사람 잡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 7경주의 1차 메인을 잡게 된 이유는 불안한 인기말을 자르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보병만 3마리를 갖고 가서 조질 생각입니다. 11번 만남의 시작이 이번에 인기를 좀 팔릴 것 같은데 안 보고 싶고요. 12번 스타일러시라는 마필은 이번에 받치는 막곤이라도 가져가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12번 스타일러시가 단통은 아닙니다. 충마도 아니고. 하지만 딱 3마리 가져가는 중에서 1마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12번 만남의 시작보다는 오히려 12번 스타일러시가 좀 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질문이 있으시겠죠? 11번 만남의 시작이 선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선행 가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선행 갈 수 있어요. 외곽에서 그냥 질러가지고, 선행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용코나 돌고서, 이제, 4코나 돌고서 거의 한 200m 전방까지는 대가리 치고 올 거야. 그런데 마지막 200m에서 잡힐 가능성이 있어. 왜 그러냐? 선입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선행을 가니까 당연히 전개 이점을 안고 선전의 메리트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1번 만남의 시작이 팔릴 거예요. 그런데 경마라는 것이, 또 경주마라는 것이 항상 자기 작용 내지는 반작용이라는 게 있어. 작용이라는 거는 능력을 끌어냈을 때는 무조건 그 다음에는 쉬게끔, 그러니까 조정을 거치게끔 돼 있어. 이게 반작용이야.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사람도 무리, 피곤, 핵피곤, 무리, 핵피곤, 작용, 반작용.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마나 사람이나 이 현상은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 뛰는 능력만 할지라도 작용을 했으면 다음에 반작용이라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라는 게 에너지 소비하고 거의 맞물리는 거거든.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연장으로 뛰게 되면 아무리 좀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한테도 질 수밖에 없는 게 에너지 고갈을 많이 됐으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나이를 먹으면 안 되잖아. 우샤인 볼트도 안 되잖아. 그게 바로 그런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뭐 달리기를 못해서, 요령을 몰라서 아니거든. 그건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거거든. 에너지. 그게 때문에 12번 만남의 시작은 저는 안 보고 싶고, 반대로 12번 스타일러시와 같은 마필은 되고, 전혀 안 팔리는 이두를 단통으로 때려서 1차 메인 승부처 작심배다 A급으로 지진나게 때려보자. 얼쑤 빰빠라밤 한번 외쳐보자. 얼쑤. 이렇게 방송을 하면 미친놈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난 그 소리가 머릿속에 너무 와닿는 거야. 아, 내 딴에는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그렇게밖에 반응이 안 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번 한올누리입니다. 이번 8경주는 준메인이에요. 준메인 승부처. 8경주는 뭐야? 준메인이야. 거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야? 이번 한올누리야. 57kg 받았는데 이것도 되는 거야? 당연히 됩니다. 왜? 이 마필 자체가 514kg짜리 말이고 근간에 이 걸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는 초반 선행력이 엄청지게 끌어내면서 선행을 나서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이번엔 반대로 종반 뚝심을 끌어낼 수 있는 찬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걸음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말을 이 큰 능력만 아니래도 이 마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19조가 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안 가버리면 많은 반복적 운동을 하는 이 마필의 그 본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땡기면 안 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아따 우리 주인이 땡겨놨어요. 아이고 힘들어 못 가겠어. 이게 바로 많이 그 반복적인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말 갖고 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끌고 나가도 요즘 목줄 안 달면은 강아지 끌고 나가서 뭐 살벌해 막 벌금 때리고 그래. 어떻게 분위기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그래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물론 개를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너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무슨 그런 걸 갖고 벌금까지 주고, 야, 아니 뭐 오줌 마려워서 오줌 좀 싸는데 싫어. 거기에서 무슨 경범, 무슨 죄? 경범죄? 아니 뭐 오줌을 바지에다 싸라는 얘기가 뭐야. 그런 거를 매일 뭐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왜 세상이 왜 이렇게 살벌하고 쓸데없는 데다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하고 그런 데다 집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없나? 야, 난 이해가 안 가. 충분히 잘 서로 간에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는데 너무 그게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교통사고 같은 거 놔두고 그냥 인정을 하고 명함 주고 수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야 소리부터 질러. 무식한 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하냐. 그냥 귓방망이로 한 방 날려주고 싶지. 근데 또 어디 또 이런 사회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끝까지 우겨.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경찰이 와서 당신 잘못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장님, 한 번만, 잘못했어요. 한 번만 좀 해주세요. 봐주긴 뭘 봐줘, 씨야. 개길 때는 이제, 꼴배기 싫은 거, 저런 것들을, 진짜, 막 상종하기가 싫어버리잖아. 인간 쓰레기같이 보이잖아. 어째 그렇게 낯짝이 그냥 순식간에 180도로 바뀔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이 30대 40이 안 된 친구들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이기적인 애들이. 지가 조금 지가 봤을 때 좀 약해 보이면 짓밟으려고 그러고 강하면 꼬랑지 팍 내려가지고 그냥 그러고 또 지가 뭐 좀 신세 좀 하려고 그러면 바짝 또 오그리고 지가 또 좀 상태가 형편이 낮으면 대가리 쳐들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 사회에 많아질수록 그게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엔 사람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그런 애들은 짓밟혀요. 왜 그러냐면 행실 자체가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잖아 애들이. 삶을 조금 살다 보면 그런 게 알게 되잖아 저절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행동은 결국엔 제가 봤을 때 그런 애들은 거의 거지가 되던가 내지는 말년이 고달프지. 100%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 자, 부산 구경주입니다. 이 쿠바의 열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지난번에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안쪽에 7번 킹 오브 글로리라는 마필이 있는데 얘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7번 킹 오브 글로리가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1번 쿠바의 열정도 당연히 되는 말인데 얘는 선행 여부에서 선임으로 뛰었을 때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만은 오히려 7번 킹 오브 글로리를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시 10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여기서도 한번 그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제가 주중에 고배당 적중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물론 이번 주에 가는 말 뭐 예를 들어서 조교로 보는 말 뭐 삼두 빅3 톱3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잖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런데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고배당을 잘 잡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말 한마디 가르쳐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 UCC만 보면 다 가르쳐주는데 뭐 그런 거 무슨 그런 거 뒤다 볼 필요 뭐 있어? 또 바뀌어. 대충 해놓은 거기 때문에 편성 없이 한 거기 때문에 다 바뀐다고. 아무짝에나 소용없는 글이야 그런 글은. 그러니까 차라리 뭔가 칼럼식이든지 이런 게 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정성을 들이는데 그런 건 조회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마 팬들은 왜 경마를 못하는지 바로 그래서 못하는 거야. 필요한 글은 안 읽고 쓸데없는 글만 읽고
맨날 결과하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자기가 준비는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찌질이로 그냥 생생경마가서 아따 누구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잘하십니다. 개뿔이나 씨야. 무슨 그게 옆에서 광 파는 거랑 뭐가 달라. 왜 이렇게 찌질이를 살아요. 내 돈 10,000원이라도 내가 간 10,000원이 중요하지. 그리고 그 10,000원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경마지. 그거 뭐 대도 않는 짓거리 하고 앉았으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자, 이번 배달의 고수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거 보고 야 진짜 마탱이 확확 갔죠. 우리는 말하노라 마탱이가 갔다고. 이번에도 사실상 직전 우승 자체가 경주력을 베스트로 끌어내는 가운데 1구원의 우승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배달의 고수는 배팅권에 꼭 가져가야 되지만 얼쑤 이놈이 충만하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3번 너키노바 내측으로 기대는데 재검 때 보니까 내측으로 기대고 아직은 베스트의 2%가 부족해. 그럼 얘가 안 된다는 얘기네. 얼쑤 그러면 뭐냐? 입상 가는 바가 그다지 베스트는 아니구나. 그러면 도찐개찐 그러면 우리의 복병마가 들어오고 배당마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 얼쑤! 그러면 이런 편성에선 오히려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적중을 하는 지름길이냐 아니냐?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쓴 글이 고배당 적중을 잘하는 방법. 복병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뭐해? 그런 글 써놓으면 뭐 조회수도 안 나와. 딱 뭐. 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 무슨 그냥 그래 뭐 조회수도 안 나와. 남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야. 맨날 광파는 얘기만. 아따 누구 감사합니다요. 아따 뭐 이런. 씨발. 어이구 저거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느냐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 나이가 50이라도 철이 안 드네. 철이 안 들어. 자꾸 3번 지국천왕입니다. 선행마가 겁내 많어. 3번 지국천왕도 선행가를 쓰려고 그러지. 10번 캡틴 브레이드도 선행가려고 그러지. 12번 노켓 브레이드도 선행가려고 그러지. 5번 바람의 흔적도 선행가려고 그러지. 4번 세기강전 선행가려고 그런다. 으따 선행마 겁나 많네. 그럼 이 중에서 3번이 선행을 가던 10번 캡틴 브레이드가 선행을 가던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1200이라면 어쨌건 뭐 경합을 펼치던 지랄을 하던 비비던 어떻게 비비 2등급 경주니까 버틸 수도 있다고 봐. 근데 으따 200이 늘어난 1400이네. 그렇다면 선입형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선두권에서의 경합으로 인해서 이들이 부러진다면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놈이 바로 이번 경주에 뭐냐? 축이란 얘기야. 축만 하는 얘기야. 그림을 그려봐. 당구를 칠 때, 쓰리쿠션을 칠 때 우라로 치는 방법도 있고 살짝 베껴서 안쪽으로 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도약게 쳐서 다대로 일자로 올라오는 방법도 있고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어. 그 선택은 누가 해? 본인이 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 본인의 선택이 맞든 틀리든 그걸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 이 편성은 인기 많은 3번 지국천왕 같은 유형의 마필들이 팔리겠지만 줄서기로 들어오는 이런 전개 2점마들이 선전하는 그림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3번 지국천왕을 설명을 드리는 건 얘는 단통으로 때릴 건데 얘가 축이 아니란 얘기야. 얘도 부러질 수 있는 전제를 깔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반 뚝심마도 레이스가 빠르니까 불안하잖아. 그러면 축은 누구로 잡아야 돼? 선입형 마필을 잡는 게 가장 낫지. 이런 편성이 있어. 그래서 선입형 강자를 강축으로 배당만을 강축으로 놓고 이번 끝장승부 철시도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가 준비한 부산 경마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잘했으니까요. 이번 주엔 더욱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부터 제주 경마부터 부산 제주는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강타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충성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